이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복용했는지 모르고 진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의사가 만나는 의사 닥스밋의 다노입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바로 의사들이 또 거리로 나왔다. 네, 맞습니다. 의료계가 또 한 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분명 처방이라는 게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분명 처방이 뭔지, 그리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가장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방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과 제너릭 약입니다. 이 오리지널 약은 특정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해서 처음으로 출시한 약입니다. 예를 들면 타이레놀, 이건 존스앤존슨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개발한 오리지널 약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임상시험에만 거의 10년에서 20년까지도 굉장히 길게 걸리기도 합니다. 중간에 실패한 부분까지 전부 포함을 하면 비용이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투자를 하는 회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특허를 부여합니다. 이 약은 너희 회사 것이니까 특허 기간 동안은 다른 회사는 못 만들어 너희만 팔 수 있어 라고 독점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독점권도 주지 않으면 누가 그 큰 돈을 투자하겠어요. 규제 당국에서는 이걸 RMP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기준의약품이라고 부르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모든 거의 기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너릭 약입니다. 제너릭은 쉽게 말해서 복제약 또는 카피약입니다.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난 이후에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제형으로 다른 회사가 만든 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리지널은 타이레놀이 있고 제너릭은 삼진제약의 개보링 V 혹은 부강약품의 타세놀 정, 이런 약이 카피약, 제너릭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너릭 약이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약간 저렴합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덜 좋은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너릭도 정부의 검증을 통과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생동성 시험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시험은 제너릭 약이 우리 몸에서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오리지널의 약효를 100으로 봤을 때 80%에서 125% 범위 안에 들어오면 같은 약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즉 약의 효과가 약 20% 정도 덜 하거나 25% 정도는 더 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 제네릭 약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 제네릭 약의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 이 제품명으로 처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500mg 하루 3회 이렇게 처방을 하면 약사는 타이레놀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처방되는 약의 99% 이상이 제품명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국에서 대체 조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타이레놀을 환자에게 처방하면 약사가 의사에게 개보린 부위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의사가 네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카피약으로 처방하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약사가 바꾸려면 반드시 의사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사후통보 제도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되게 간소화가 진행 중이지만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성분명 처방은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즉, 앞으로는 타이레놀 500mg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의사가 타이레놀이라고 쓰면 약사는 타이레놀을 줍니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 500mg라고 처방전에 명시를 하고 약사는 이 성분명을 보고 타이레놀을 줄지, 개보린 부위를 줄지, 타세놀령을 줄지 우리는 재고가 뭐가 있지 하고 고민해서 약사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복용했는지 모르고 진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줬던 약과 다른 약을 먹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국에서 타이레놀이 품절이 됐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불안전한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약사가 오리지널이든 카피약이든 가능한 제품을 주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냐는 주장입니다. 이 공급 불안정 의약품의 선정은 보건복지부, 의사회, 약사회 등 30명 정도 분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이 어떤가를 판단하기 전에 해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만 각국 제도와 보험 구조가 굉장히 상이해서 단순하게 비교가 어려우니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모두 가능합니다.
의사가 대체 불가 표시를 해두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표시가 없으면 약사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카피약 조제가 의무인 곳도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그런지 아주 많은 비율이 카피약으로 조제돼서 환자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관행적으로 제품명을 처방합니다. 다만 의사가 특정 브랜드 사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약사가 카피약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2010년대 초 일본의 의료보험 재정 압박으로 정부가 카피약 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수가 인센티브,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을 했고 결국에 카피약 사용률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카피약의 품질 문제, 약품 리콜 사태, 오염, 부실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봤으니 유럽권 나라를 하나 보겠습니다. 성분명 처방을 가장 강력하게 법적으로 강제한 나라는 프랑스인데요. 제품명 처방은 금지되고 특정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 불가 표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오리지널 약을 고집할 경우에 현장에서 보험 지급이 불가능해서 환자가 약값을 먼저 전부 부담하고 차후에 가장 비싼 제네릭 약값까지만 환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이 10,000원이고 카피약이 7,000원이면 환자는 약국에서 10,000원을 전부 지불하고 차후 7,000원을 신청해서 환급받는 구조인 거죠. 이 또한 오리지널을 선택하면 비싸고 귀찮으니 카피약 사용량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정책적 배경에도 2010년대 초중반 유럽의 재정위기 속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의 일환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프랑스, 선택 가능한 건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여지는 건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이 정책적인 배경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의 돈 때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많이 나오는 주장이 뭐냐면 WHO,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입니다. WHO도 성분명 처방을 권고한다.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O가 권고하는 게 뭐냐면 INN, 우리말로는 국제 일반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나라에서 다르게 부르는 약의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의 성분 물질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유럽에서는 파라세타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같은 약인가? 다른 약인가? 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WHO가 나서서 우리는 이 약을 국제적으로 파라세타몰이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국제적 소통의 표준을 만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WHO가 말하는 INN이란 건 의료 전문가 간의 소통을 위한 표준이에요. 물론 의사와 환자에게도 권고한다라고 써있지만 이 권고의 취지와 목적은 국제적 표준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WHO가 성분명 처방을 권고했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과해석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분명 처방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 방향, 해외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내용 중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다루어지면 좋을 주제나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을 의사만 가입 가능한 플랫폼 닥스밋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닥스밋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가 만난 의사 닥스밋의 단호였습니다.